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 불러서 대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이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색 국수. 지난번 네. 갈 때는 한식이었는데 이번에 네. 오색 국수로 계속 소박한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색국수가 네. 그날 여야 이제 그 여야정 회동이죠.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메뉴로 나왔다고 네, 메뉴로 하는데요. 나왔어요. 물론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이 오색이라는 게 사실 국수는 보통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죠, 하얀색이죠. 근데 거기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색깔. 섞인 국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해석하기를 네. 이 여러 정파들이 서로 어울려서 화합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제 국정을 논의를 하자 이런 협치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오색국수도 대접하면서 잘 해보자, 협치해보자. 근데 그 참석했던 두 사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의 발언은 조금 왜 이런 발언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얘기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던데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발언을 적절한가요? 굉장히 무례하죠. 예, 예.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네. 이번 그 이제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이렇게 오찬을 하는 것은 네. 지난 윤석열 정부를 생각을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네. 야당 대표를 무시하고 무시했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범죄자니 뭐 이러면서 그 굉장히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무시했었죠. 행태를 보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 벌써 취임식 날 당일 포함해서 이제 지난 주말 벌써 두 번째 여야 대표랑 회동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먼저 손을 내밀었고 네. 협치를 하자. 그리고 이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네. 우리 야당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그 길을 기울이겠다 이런 제스처를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 초청받은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 정권에 자신들이 행한 그런 행태를 반성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그 앞자리에 버젓이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 받아라, 그 약속해라 이러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요. 무례한 일이죠. 무례하죠. 네. 그래서 초청한 호의를 면전에서 무례하고 내가 가서 도발할 거야 이걸 작정하면서 그런 정쟁을 거죠. 유발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국힘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자당의 혁신을 지금 뭐 하겠다고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뭐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우 그 발언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사과해라. 이런 무례에 대해서 네. 이 선의에 대해서 악의로 이렇게 맞아요. 대응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도 발언도 하셨군요.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이 그 사법부에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 헌법 여러 가지 학설에 따라서 대통령 제임스 형사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재판 진행하지 그렇죠. 않겠다. 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단해서 진행할 일을 왜 그 법관도 아닌 네, 네. 그런 일반인이 나서가지고 네, 네. 그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그것도 그 첫날 공식 만산에 가서 네. 그렇게 면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망신 주려는 의도다. 그리고 맞아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대해서 네. 왈가왈부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였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합니다. 아침에 최고위원 발언 저희 오마이TV에 올라와 있어요. 벌써 4,300명이 보셨고요. 2시간 전에. 이재명 면전에 임기 후 재판받아라 도발 전현희 김용태 초청한 대통령 선임을 악의로 대갚았다. 그 발언을 하신 겁니다. 직접.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 발언한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대통령한테 얘기를 아니 근데 대통령이 무슨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니 왜 이걸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죠, 송원석 원내대표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직도 자기들 정권에서 네. 그냥 대통령이 당무 사실상 개입하고. 당무 개입하고 공천 개입했던 것을 그 생각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수용을 했던 그 정당 출신의 대표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지난 이제 총선 직후에 이미 네. 그 여야가 네.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2년간 2년간 유효한 가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2년 이제 지금 1년 이후죠. 1년 네, 이후에나 다시 상임위원장을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자당의 원내대표가 했던 그때는 권성동이었나요? 그 하여튼 자당 뭐 대표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네네, 협상했던 그 여야의 그 합의가 된 그 상임위원장 배분을 지금 와서 그냥 아무런 거기에 대한 뭐 양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것도 뭐 여당 대표 원내대표에게 해야 될 네. 그런 발언을 네. 엉뚱하게 주소를 잘못 대통령한테. 찾아가지고 네. 대통령이 가서 그러니까요. 하는 거는 네. 이게 나 다짜고짜 시비가 이려는 겁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당 대표에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그 말이 상임위원장 안 조정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불법 아닙니까? 그 하는 순간 당무 개입이다 할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지도 못할 발언 그냥 대통령한테 가서 억지 쓰고 떼쓰고 진짜 망신 주고 이러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야당의 네. 그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의 그런 무례함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여야 간의 여야정 간의 이 협치를 위한 소통을 그러니까요. 계속 아마 하실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그러니까.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 잃지 않고 네. 다 들어줬잖아요. 근데 윤석열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조용했잖아요. 문제를 제기한 적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이게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거죠. 예. 그리고 구태 정치인이죠. 사실상 그 젊은 정치인으로서 네. 더구나 뭐 국힘의 개혁을 담당하는 네. 그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다면은 지금 온 세상이 가장 구태스럽고 부정부패나 그런 더구나 내란을 이렇게 그런 정당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개혁해야 되고 가장 손질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정치권에 그런 존재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거 그렇죠. 누구나 지금 알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 윤석열 정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심지어 지금 이제 이번에 최혜병 특검이 네. 출범했잖아요. 예. 그 최혜병의 그 묘비에 가서 뭐 맞아요. 억울한 죽음의 네. 지상을 밝혀주겠다면서 묘비를 닦고 쓰다듬고 그랬었죠. 이런 막 제스처를 했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뭡니까? 그냥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네. 사실상 그 투표하지 않고 도망치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 이 너무나 이 개혁과는 거리감은 그런 구태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판 한마디 못하면서 이 사실 그 지금 잘하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해서는 네. 시작부터 발목 잡는 이런 그러니까요. 행태가 네, 네. 이 사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개혁적인 이미지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구태 정치인의 정말 못지않은 그런 구태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추경에 대해서도 뭐 추경을 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소비 쿠폰 소위 우리가 이제 지역
지역 화폐라 그러죠. 지역 화폐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쓸 수 있는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이랬던데 추경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국내의 어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에 반대하는 행동 아닙니까? 지금 그 김용태 네.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 예.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정 주도 성장이 네. 되지 않길 바란다. 뭐 이런 그런 발언을 식의 했죠. 이제 예. 황당한 발언을 네, 사실은 네, 한 거죠. 네. 지금 그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나라를 망친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냥 경제는 진짜 완전히 폭망하고 그랬었죠. 민생은 파탄하고 제가 뭐 거리에 가서 네. 이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만나면은 예, 예.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심지어 IMF보다 더 더 힘들다. 힘들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 들은 이 출범한 정부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민간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민간 경제에 스스로 동력을 할 만한 이런 게 없잖아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에서 뭔가 이 마중물 이런 네.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뭔가 투자를 해라.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든 사적 경제의 영역이기 그렇죠. 예, 때문에 예.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재정을 투자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예. 저도 뭐 사시 공부할 때 네. 경제학 공부를 조금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네. 케인즈의 그런 이제 승수 효과? 예, 네. 이론에 의해서 예, 이런 예. 재정 투자 네, 효과 맞아요. 뭐 이런 예, 예. 승수 효과나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효과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민간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그런 게 필요가 필요 없죠. 없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 자제를 하고 민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작은 정부의 역할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그건 그런 때가 아니죠. 아니라는 지금은. 거예요. 맞습니다. 경제가 네. 완전히 폭만해가지고 이대로 두면은 계속 음. 경제가 망하고 또 지금 대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지금 뭐 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뭐 이란에 또 폭격을 네, 했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완전히 유가가 폭등하면서 맞습니다. 얼어붙을 이 시기에 사실상 할 수 있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재정 투입. 투자 네, 투입 투입이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도 출범하자마자 뭐 한도 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때 추경해가지고 예, 예, 예. 전 국민 민생 지원금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진짜 재정 당국이 그렇죠. 기재부에서 그렇게 바로 얘기했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런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최소한으로 하겠다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이걸 뭐 재정 뭐 주도 성장이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게 그러면은 네. 그 속내는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든 민생이 말든. 파탄하든 말든 네. 우리는 새 정부 잘 되는 거 못 그러니까 봐. 못 발목 보겠다. 잡을 거야. 네, 네. 이 속셈 아니고서 그렇죠.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네. 지난 우리 윤석열 정권에도 초기에 그 추경에 저희들이 협조했고 네.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그렇게 민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협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너무 해도 너무 하는 너무하다 거죠.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정을 돕겠다는 건지 아니면 발목만 잡고 그냥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봤고